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내놨죠. 9조 원대의 어떤 지원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예, 소상공인 지원 부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100만 원 지급을 해주고 집합 금지 네, 업종 대상자에게는 200만 원 추가, 집합 제한 예. 업종에는 100만 원 추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버팀목 자금을 좀 드리게 됩니다. 총 예, 4조 1천억이 되는데요. 예, 지원액을 보면은 두 가지 내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음, 영업 피해 지원금에 예, 대해서는 이번에 280만 명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씩, 또, 네,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임대료 등 고정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금인데요. 예, 여기는 영업 금지나 음, 또는 제한을 받고 계시는 업종에 한해서 예, 저희가 한 105만 명의 소상공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음,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지를 당하신 경우에는 200만 원, 네, 그리고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일반 업종 그 자영업자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건가요? 아니, 저 지원 전혀 못 받는 거 아니고요. 네. 예, 매출이 이제 줄어든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 음. 네, 17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영업 피해 지원 음. 형태로 해서 100만 원을 드리게 좀 됩니다. 그러면 그리,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니까 네,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네, 대상 그 업종이 무엇인가 딱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뭐 본인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수익이 줄어든 그 자영업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이 감소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이분들이 증빙을 하지는 않고요. 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 정보라든가 행정 정보를 이용해서 음,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당됩니다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예,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런 직접 지원 말고 혹시 이제 그 간접 금융 지원 방안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 예. 간접 지원 방향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임차료 용도 등으로 해가지고 현금 지원을 드린다면 그 수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별도로 예, 융자를 좀 해드리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2단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저희 3.6조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예, 모든 소상공인에 드리고요. 예, 이번에 예, 집합 금지나 제한을 업종을 당한 이런 음, 분들에 대해서는 1.9%의 어떤 저리 자금을 좀 드리고 제한업종 경우에 있을 수도 네,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경감된 음. 형태의 시중 은행 자금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특수고용직하고 프리랜서 이들에 대한 지금 지원책도 있던데 그 내용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번에 여러 저기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이 불안해진 분들의 소득 예, 안정이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학원이나 어떤 스포츠 시설 강사분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좀, 예, 그 소득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 분들을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나 음, 프리랜서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예, 7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천억을 좀 드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4차 추경 때 기수행하신 분들 65만 명에 대해서는 음,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게 되고요. 음, 이번에 신규 5만 명에 대해서는 예, 신속한 예, 소득 감소 신청 절차를 거쳐서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100만 네, 원씩. 그리고 예, 또 제가 돌본 서비스 종사자 등 또 음, 9만 명 대상으로 해서 생활 안정자금 50만 원, 그리고 우리 법인 택시 예, 기사분들도 지금 매출이 줄어서 조금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그렇죠. 대해서도 생활 안정자금 50만 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아닙니다. 개인 택시는 자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일반 업종에 대한 버팀목 자금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수령받게 됩니다. 아마 16만 명의 우리 음, 예,
저 기사님들이 예. 아마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몇 개 좀 문자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먼저 4451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인데요. 뭐 지원금도 좋은데 뭐 부가세라든지 4대 보험 등 국세나 지방세 경감이나 유보 면제 등을 해주는 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과금, 전기 가수료 같은 공과금은 저희들이 3개월 또 유예 조치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사회보험의 납부 예. 또 3개월간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허용도 3개월간 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 저희도 이제 그 전에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는데 5479님이 또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 네.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계속 미루고 있는데 3차라니요라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이 된 게 맞습니까? 예, 일부 아마 뭐 몇몇 케이스에서 아마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좀 있는데요. 네. 아마 대부분 다 집행은 좀 되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일부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제가 정확한 뭐 케이스를 좀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예. 신청이 늦었거나 아니면은 요건 심사에 있어서 예. 아직 확인이 뭐 덜 됐거나 하는 뭐 그런 예정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2차 같은 경우도 뭐 본인 신청 없이 알아서 이제 지급해 준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겠지만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같이 직접 신청도 하기도 하고 예. 또 요건 심사를 하다 보면 아주 까다로운 부분도 아마 발생을 하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3543님이 주신 그 문자인데요.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대상 연매출 네. 4억 원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그거요. 예. 4억 원이면 과거 어떤 3년치 정도 기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3년 업종에 따라 평균이 조금씩- 됩니까? 예, 그러면? 평균치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가 아니고. 예, 정확히는 아닌데 아마 그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평균적으로 3년 아마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뭐 문자가 엄청 들어갖고 이거 다 지금 소화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몇 개만 네네.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네. 네. 그 화물차 기사는 대상이 되는지 5076님이 그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5377님은 전세버스 기사들은 10개월째 휴업 중인데 해당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화물차 기사나 네. 전세버스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특권의 프리랜서 해당이 되는 거.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이 전속되지 않고 예. 자영업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예. 저희는 특고 예. 형태로 해가지고 고용안정 자금을 좀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특정 그 버스 회사에 아마 전속이 되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실업급여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마 그 고용보험을 통해서 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3107님은 이 네. 탁구장을 운영하시나 봐요. 그런데 탁구장은 행정명령으로 집합 제한 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줄 때는 법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예. 난다고 이렇게 지금 그 문자를 주셨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 제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있지 않습니까? 네. 업태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잘 모르고 예. 있습니다만, 예. 아마 어떻게든지 가급적 현장에서는 예. 우리 소상공인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건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아마 지원이 되도록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들어온 질문을 소화하면서 대신 질문을 드리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네네. 저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 케이스가 다 많은 걸 아무리 예산 실장님이라도 다 파악은 못 하시겠죠. 예. 그런데 예. 바로 그 점이 역으로 지금 그 웅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꼭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선별로 꼭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떤 네. 말씀 주시겠어요 거기서? 예, 뭐, 이제 고려 있지 않습니까? 뭐, 넓게 드리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재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큰 예.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예. 이렇게 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할 겁니다. 음. 그러나 지금 최근 들어 저희들이 아마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다 드렸었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고용 취약계층이 너무나도 크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이분들의 어려움을 있지 않습니까? 도와드리는 것이 현재 시급하지 않냐.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거 이번에 여쭤볼게요, 실장님. 예,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네.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거듭 주장을 했는데 혹시 기재부에서 한번 논의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저희가 이번에도요, 내년 예산에도 예, 저희가 그런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가 예,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되겠죠. 그걸 예, 저희들이 15조, 오늘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이제 풀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또 이렇게 할인 비용을 또 지원하고 해서 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음. 또 정부가 정책을 같이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결국은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건물주, 임대인에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경기를 호전을 시키는 효과도 사실은 제한적인데 네. 그럴 바에는 그 얼마라 하더라도 보편 지급하고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 안에서 소비를 진작을 시키면서 계속 이게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네.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요. 예, 제가 좀 한 가지 말씀 좀 보태자면은 네. 지금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비대면 형태의 어떤 코로나 방역에 좀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소비 진작을 있지 않습니까?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대책은 조금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되면 같이 이제 검토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정부 내년 예산 안에도 여러 가지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네. 그거는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가 좀 집행을 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 얼마 전까지도 정부는 소비 쿠폰 계속 뿌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요걸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9조 원 조금 넘는 규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된 그 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거 지원 규모는 3조 5천억인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재원 조달이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예, 재원 조달은 저희들이 총 9조 3천억인데요. 네. 예, 거기서 가장 큰 게 이제 목적액이 4조 7천억입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확보했던 게 3조 원이고요.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별다른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1.7조 원, 그리고 금년 추경에서 일부 남은 돈들,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 포함된 관련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기정 예산들 좀 저희들이 이번에 다 보태서 네. 9조 3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새 네. 예산하면서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딱 편성된 거 외에 이제 긁어 모을 수 있는 건 다 긁어 모았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게 코로나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또 4차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되면 그때는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는 추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좀, 추가적인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긴급, 예. 어떤 대응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또 아직은, 좀 재원의 여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적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7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4조 8천억을 저희 쓰고요. 남은 돈도 좀 있고, 예. 또 여타, 또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가 각 회계나 기금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예비비 형태의 재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갖다 쓰고 하면은 저희들이 응급적인 소요는 그 정도 여력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더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안 오고 안 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예, 그렇긴 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네. 해당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굳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부가 지급을 해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버팀목 자금 경우에요. 이 전번 4차 추경 세해당 자금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250명의 이제 소상공인이 이제 수혜를 받으셨어요. 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행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전번에도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네. 70만 명에 대해서 저희들 지급한 또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그동안의 기수급자들의 어떠한 상황 변화, 구직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실직 상태였는지 이런 상황들만 좀 추가적인 체크를 하면은 어려움 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농어업인은 지원을 안 하느냐? 올해 신설한 그 자영업자는 왜 지원 안 하느냐? 무등록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금 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전해만 드리고 네,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